자, 이제 시그널과 또 기업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엄 센터 이화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잘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시그널이 무엇이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로부터 전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주말 사이 중동에서 들려온 이란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도대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주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인데요. 오늘도 매일경제TV의 AI 시그널과 함께 시장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는 이번 하락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닫고 시장을 팔고 떠나는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 지금 같은 하락장에 취약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술적인 과열입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겹쳤다고도 분석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엔 국내 증시가 ETF 비중이 커지면서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빨리 오르기도 하지만 하락할 땐 그만큼 충격이 큰 모습 보이며 단기적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핵심인데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뛸 것이란 걱정이 퍼졌는데요.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전 세계 공급망이 꼬이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공포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선 증권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단기적인 충격, 어제 오늘은 피할 수 없었지만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보단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출구의 속도에 주목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늘 단기적인 충격에 그쳤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금 당장은 무섭지만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체력, 그 펀더멘털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땐 무서워 도망가기보다는 우산을 꽉 잡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냉정하게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의 지수 어떻게 분석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도 뭐 머리는 냉정하게라고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사실 흔들려요. 사람 심리라는 게 갈대와 같고 투자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군중 심리가 쏠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당국에서도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속속 들어오는 소식들이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뭐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화진 차장이 보시는 네. 시장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여러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어제 오늘 좀 굉장히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많이 오르긴 했고 그렇죠.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수가 한 6천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PBR이 대략 한 뭐 1.8배, 1.9배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JP모건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처음 이제 5천을 제시했을 때가 1.4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기간 자체가 이제 당겨지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펀더멘탈이 좀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그게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많았었고 특히나 최근에 한 10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해왔습니다. 매도를 해왔던 측면은 단순 산식으로만 봐도 2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예, 그죠? 그 주체의 코스피 순매도가 26조 원이에요. 뭐 어림잡아 뭐 이것저것 합치면 코스피만 30조 원을 팔았단 말이죠. 많이 팔기도 많이 팔았고 그걸 또 받아낸 주체도 국내 로컬이고 유동성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변동에 큰 진폭이 있는 거는 인지해야 되는데 더 팔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유의미하게 좀 보였던 게 특히나 이제 그 ETF 이제 네. 그런 이머징 쪽의 시장에 유입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음. 뭐 그동안 이제 액티브 쪽으로 이제 팔았고 이제 패시브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음.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중동발 이슈가 터지게 됐고 여기는 신흥국에 대한 통화 약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외환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입을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 쪽으로 좀 가는 모습을 어제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뭐 지켜보자라는 거고 뭐 앞서 얘기했던 뭐 브리핑에서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 모습인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특히 4일 동안 대략 한 미사일을 한 700발 정도 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사실 미사일이나 드론 자체에 대한 무기 체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쿠웨이트나 바레인 여러 이제 이란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여러 대응 공격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끝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기적인 충격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의 바람은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일단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길어진다면 이제 확전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유가와 인플레이션 그래서 또 이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의 충격이 이게 미리미리 지금 주가에는 그 걱정을 자꾸 반영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루어지진 않음에도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유가가 계속 추이를 봅니다만 지금 배럴에 74달러 선이거든요. 뭐 60달러대에서 74달러. 물론 이게 이제 급등을 할 수도 있죠. 80달러,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100달러. 근데 그거는 이제 가정이잖아요. 네. 최악의 가정이라서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라고 걱정하는 거는 좀 기우다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시장은 뭐 반응이 좀 거치긴 하네요. 뭐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적어도 유가나 아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이제 그쪽도 지금 뭐 이집트나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우회 통로를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만들어 가는 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요거 유가와 전반적인 그런 해운 운임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통로를 좀 막기 위한 뭐 이미 2월 28일쯤인가요? 그때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4월 달부터 이제 증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애초에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전략 비축류가 다 무수히 계속 이제 방출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이 되게 되면 사실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올라간다. 그럼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원치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향후에 통화 정책에 대해도 영향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란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이란이 최근 오늘 이제 그 최고 지도부 관련해서도 임명이 좀 나왔던 상황인 만큼 과연 여기서 대화의 장으로 가느냐 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낸다는 게 아직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화진 차장이 보시는 지수의 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시기의 비유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이 틀렸다. 지수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6,300을 가는 바람에 다시 5천을 와야 된다. 그래서 5천을 가 이렇게 얘기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견딜만 하니까 사실 뭐 자조적인 우스갯소리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자 6천 지금 5천 오늘 500 정도 되잖아요. 네. 뭐 5천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6,300에서 5,500은 800포인트.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애매한 중간 상태이긴 한데 어느 정도면 다 좀 많이 일단은 사실 모닝무브로 인해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119조, 118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통화는 아직 있다. 신용 잔고도 32조죠. 네. 일단은 레버리지 자체에 다 부담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게 여러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용의 반대 매매. 반대 매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또 11시나 12시가 되면 CFD에 대한 반대 매매도 있을 겁니다. 네, 시간별로. 분명히 이제 사람들도 이제 투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지수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못 가졌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레버리지나 CFD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건 압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수가 아까 말씀대로 파비 포인트가 빠졌다면 PER 자체도 굉장히 떨어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의 미스가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추후에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미스는 살짝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으로서의 반도체 실적의 펀더멘털은 계속 유지되는 있던 측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에 대한 선행 PER 자체가 지금도 4배, 5배의 기준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기회를 오히려 주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수 따로 봤을 때는 5천 초반이 아마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까지는 조금 열어도 돼. 어느 정도 근접은 좀 해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신 거죠.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이제 지수에 대한 평가는 들어봤고요. 다음 또 주제 시그널이 무엇이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또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어제 오늘 대형 종목들의 하락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근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을 시도해줬지만 빠르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은 하이닉스의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되었다기보다는 반대 매매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시장은 9시 전후, 개장 전후의 반대 매매만 생각하기 쉽지만 10시 이후에 외국계 CFD의 반대 매매, 그리고 11시와 1시 사이의 주요 증권사의 반대 매매와 함께 2시 직전에 스탁루의 반대 매매까지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또 AI는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하락이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패닉셀의 반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SMC를 비롯한 선단 공정 역시 완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하이닉스는 결국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간밤에 주요 CFO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트윗을 함께 올렸는데요. 열어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에라 펀드의 공동 창립자의 개인적인 하이닉스에 관한 소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합해서 10% 가까이 급락하긴 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의 논조는 국내 반도체 대장주를 단기에 겁먹고 팔지 말아라. 지금은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 국내 반도체 대장주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죠. 이벤트 재료가 본질을 훼손한 것은 아직 아니다. 얼뜻 들으면 맞는 얘기고 언뜻 들으면 또 말장난 같기도 한데, 하여튼 지나놓고 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본질이라는 것은 AI와 반도체 쑥 들어갔잖아요. 네, 결국에 지금 이제 앞서 나왔던 자료인 것처럼 내년에 이제 선행 PER 자체가 3, 4배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도 한 19조, 20조가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분기는 일단 시장에서 보는 컨센 자체는 한 30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컨센에서 얘기했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게 올해 이제 디램이나 이제 낸드 가격 상승률 자체는 한 60에서 70%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둘씩 지금 외신 리포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결국엔 한 80에서 90%까지 시장의 가격 상승률을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커리를 조금 과도하게 내년에 그 전망치를 한 300조 이상까지 나오긴 했지만은 물론 그거는 추후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애초에 지금 2년까지는 적어도 증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큐는 좀 정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큐로만으로도 영업이익에 대한 추산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4일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제 본용 메모리 비중 자체가 사실 크진 않죠. 왜냐하면 HBM 자체가 이제 50%고 본용 메모리가 50%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본용 메모리가 87%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용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격 상승분에 따라서 실적도 더 크게 올라왔었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엑시너스 2600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테슬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파운드에 대한 흑자 전환까지 사실 시장의 밸류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낸드 쪽에 대한 흑자 전환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아마 2분기 실적으로 좀 다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4에 대한 승부수인데 아마 오늘 새벽에 나왔던 엔비디아 그 관련 그 HBM4 스펙 하향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가격에 대한 마진 여부도 조금 추후에 조금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좀 잇따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실적 미스 뭐 그런다고 마이크론이 전면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미스는 사실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하락세는 그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건 알겠고. 자, 이익 추정치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훼손되지 않았다. 이게 현재죠.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궁금해한 게 그러면 매수인가? 아니면 보유? 아니면은 비중 축소? 결국에는 선택지는 세 개잖아요. 네. 어떤 걸?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 분할 매수 관점이 돼 대신 레버리지는 일으키지 말자라는 의미이고 견딜 수 있는 정도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란 이슈는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에 따른 저평가는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타이밍 그게 따라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눠서 분명히 그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여기서 한 방을 노려가지고 지금 바닥이야 급등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신용 또 끌어와 빚내가지고 투자해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할 매수. 네, 네, 비중 축소는 아니고. 네 비주축선은 아닙니다. 비중 축소는 앞서 초기 얘기했던 이익 추정치, 가치 평가의 훼손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서 시장 평가도 들어봤고요. 또 기업의 기준점, 시장의 기준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파운드리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속도에 대한 부분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향후에 오히려 이제 이익 모멘텀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